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소한 조사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홍소영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장을 첫 여성 병무청장에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전국의 폭염 경보가 해제된 가운데 경상권에 최대 150mm 등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금요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죠.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최종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치소의 건강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 다른 수용자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당뇨약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폭염에 에어컨도 없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부당 대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운동 시간을 보장받고 있고 약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폭염 상황을 두고도 수용 거실에 선풍기가 있고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며 관리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소환 불응을 염두에 두고 수용 상태와 건강 상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해 주말에도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실체 그리고 김 여사와의 관계 규명까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입니다. 당시 이 포럼에 삼부토건과 관계사 웰바이오텍도 참여했는데 이후 나란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사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웰바이오텍 회장과 전직 대표를 불러 주가 조작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특히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하며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은 해당 포럼을 직접 기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주가 부양 과정에 김건희 여사 영향은 없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을 미리 안 정황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표와 삼부토건의 관계가 중요 규명 대상입니다. 앞서 소환된 삼부토건의 전 현직 회장들은 이 전 대표나 김 여사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닷새 동안 모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당장 오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됐습니다. 흠집내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종합 세트라는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1기 내각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이 검증 대상입니다. 내일은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17일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포함 3명이,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검증을 받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때 여야가 거세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표절, 갑질, 탈세, 이념 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입니다. 창과 방패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소명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은 일제히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제각각 해명에 나서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피로감과 불쾌 근래어라는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도 맞섰습니다. 제자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연구와 작성은 자신이 주도했다며 기여도가 큰 자신이 실질적 저자라는 입장입니다. 보좌관에게 변기수리와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직 보좌관들의 허위사실 제보라며 이들을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8명이라고 정정하며 통상의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더욱 반발했습니다. 자당의 보좌진들까지 악마화하는 인면수심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보좌진들보다 갑질 정치인 한 명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 밖에 강 후보자는 과거 총선 비용 보고 누락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도 추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후보자들을 향한 각종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고 병무청장에는 55년 역사상 최초로 첫 여성 청장이 탄생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명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리는 법제처장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능력 중심의 발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이은 사법 방탄, 보훈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여성 병무청장도 탄생했습니다. 1970년 설립 이후 55년 동안 남성만 임명됐던 병무청장에
홍소영 전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장이 여성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군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아온 병무청장 자리에 내부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깜짝 발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발탁되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내부 발탁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구혁채 과기부 기조실장,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됐습니다.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는 차관급 인사들은 곧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지율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국회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표 한 장으로 이번 주 청문 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빼곡합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5명까지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당장 오늘은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과기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강 후보자는 불거진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임기 동안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진 갑질 논란을 제보한 보좌진이 의원실 근무 당시 다른 보좌진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근태 문제가 심각했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이 2명으로 파악됐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피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며 강 후보자는 즉시 피해 보좌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오늘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여가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보좌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강 후보자와 이 이진숙 후보자 두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두 후보자 모두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일단 민주당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거란 기대와 함께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2명 이상의 낙마를 목표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죠? 네, 먼저 어제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재 전 주필의 전원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 문제가 있어 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낙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 여론 반응에 따라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개적으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인데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없지 않나요? 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5년 됐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현역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9명인데요. 직전 윤석열 정부 1기 때 4명보다 2배 이상이 많고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5명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번에도 현역 불패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차관 인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은 인물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력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용된 것만 벌써 5번째로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사법 방탄보훈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까지 거론하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란 혼란이 쏟아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지율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혁신위원회 활동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인적 쇄신을 강조한 반면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은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서 시작된다며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반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당에 존재한다며 이는 당을 죽는 길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당을 어렵게 만든 8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대선 실패를 비롯해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앞 시위, 지난 정권서의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을 언급하며 당원들을 수치심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쇄신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상이 누군지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새로워지겠다라는 사과를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합니다. 그게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적 쇄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서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대선 백서를 통해 과정을 정리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한 혁신위가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일 지도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혁신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전당대회는 빠를수록 좋다며 다음 달 하순을 예상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내에는 새 당대표를 중심으로 되도록 빨리 전열을 정비해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때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전당대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입장을 내겠다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계속된 출마 요구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나경원, 장동혁 의원은 이번 주 출마 선언이 점쳐집니다. 관건은 구주류지만 여전히 당내 영향력이 큰 친윤이 누구 편에 서느냐입니다.
계파에 상관없이 김문수, 한동훈은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친윤계가 새로운 인물이자 탄핵 반대에 앞장선 장 의원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계속 벌릴 수가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탄핵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경상권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비가 오는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더 넓어집니다.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돼 견딜 수 없었던 더위는 수그러들었지만 이제는 물폭탄이 걱정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울산에서 올라온 SNS 게시물입니다. 불어난 하천이 산책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부산에서는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줄기에 하수구가 역류하고 김해에선 차량 탑승석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더는 운전이 어려워 쉬어가겠다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며 숨막히는 더위는 물러났지만 경상권 일부 지역엔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 비상대응에 돌입하며 밤새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열대저압부에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불안정이 강해져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으로 서해안에서 다시 내리기 시작해 오후 들어 전국으로 비구름대가 넓어지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우가 내린 경상권에 내일까지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0mm 이상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오는 19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이후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초엔 맑은 날씨에 일사량이 늘어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베란다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하린 기자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창문 사이로 탈출을 시도하던 주민이 소방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크게 쿵 소리 들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소방차 2대 올라가길래 밖에 연기가 새카맣게 막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불이 난 집에는 80대 노모와 아들 2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친과 50대 큰아들은 숨졌고 가까스로 탈출한 작은 아들만 목숨을 구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2006년 준공 승인을 받았고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부산에선 최근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축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기장군에서 지난달 24일에는 진구에서 각각 멀티탭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들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베란다를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과 집에 있던 8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8살 남자아이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대 남성이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건데
경찰 조사에서 형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적한 주택입니다. 집안 곳곳에 혈흔이 남았고 집안에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30대 남성 피의자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형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형과의 싸움을 말려서 홧김에 그랬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피의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까지 살해했습니까? 법원은 범행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피해 가족 주변인 등을 통해 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새끼 향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맴돌고 있습니다. 해경이 어선의 접근을 막고 안전하게 먼 바다로 유인하고 있지만 고래는 항구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연안까지 들어온 이유가 뭘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입니다. 검푸른 빛의 대형 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따금 분수공을 통해 물을 내뿜으며 숨을 내쉽니다. 길이 8m인 새끼 향고래로 방파제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합니다. 우리 나가는 그 항로 있잖아요. 빨간색 등대. 거기 있어요, 얘가. 고래가 처음 발견된 건 어제 오전 5시 5분쯤. 이후 먼 바다로 빠져나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2시간 이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는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지난 4월에도 몸길이 15m짜리 향고래가 전남 광양항 연안에 머물다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향고래는 제주 해역이나 동해 심해에서 드물게 관측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은 연안에 나타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활동을 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자꾸 연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경은 어선의 접근을 막고 향고래를 무사히 먼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최근 이어진 찜통더위에 택배기사들은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낮엔 짐칸 온도가 50도 가까이 치솟을 정도인데요. 이번 달에만 벌써 기사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폭염과의 전쟁은 이른 아침 물류센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9시에도 30도를 넘어가는데 선풍기 몇 대로 더위를 이겨내기는 역부족입니다. 땀으로 목욕한다고 생각하면 돼. 계속 땀을 흘리니까 말을 텀이 없죠. 계속.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짐을 나르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특히 차량 짐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숨이 턱 막힙니다. 여기 바깥보다 더 덥기 때문에 숨이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기도 하고. 오후 1시쯤 짐칸 내부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45도였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고려하면 거의 목욕탕 사우나 수준입니다.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종종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데 새벽 배송과 휴일 배송 등으로 휴식이 줄면서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해 실제로 이번 달에만 기사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의 시간 자체도 온열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쪽에 문제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폭염으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노동자 휴식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만 명목상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들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대체기사를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무더위는 바다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온만 오르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우럭이나 광어 가격도 치솟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어민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바다와 제주 해역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악의 무더위 피해로 기록된 지난해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최고까지 올라갈 기간이 한 달이 남았는데 벌써 31도니까 이 상태로라면 많이 어마어마하게 폐사가 된다고 봐야죠. 직격탄을 맞은 어종은 국민횟감 우럭입니다. 작년보다 42%나 가격이 뛰었는데 지난해 고수온 집단 폐사 여파로 출하량은 쉽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조피볼락은 낮은 수온에서 서식이 가능한 냉수성 어종입니다. 고수온 쇼크로 인해서 많은 양의 스트레스로 폐사가 나타날 수 있고, 정부는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수온이 높아지면 물고기 일부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방류로 어민이 손해보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상해 줍니다. 어민들께서는 양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광어 역시 지난해보다 14%나 가격이 올라 뜨거워진 바다가 자칫 먹거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SNS에 왕수박을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박 노노를 외치며 당 안팎의 비난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한 건데요.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선 정 의원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수박이라며 비이재명계라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 의원은 왕수박은 키우기도 되기도 어렵다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SNS 사진 해명에 누리꾼들은 재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다소 가벼운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예. 현재 박찬대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수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당권 레이스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헤드라이너, 즉 메인 무대 주인공으로 출격했습니다.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맡아 무려 90분 동안 뜨거운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제이홉은 지난 2022년 한국 가수 최초로 롤라팔루자 시카고의 메인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10만 명 넘는 관객 앞에서 18곡을 완창하며 글로벌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롤라팔루자 베를린 10주년을 맞아 저스틴 팀버레이크, 벤슨 분 등 글로벌 스타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솔로 아티스트 제이홉이 만든 역대급 무대에 음악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난투극을 벌여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파타야의 한 야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한국인 남성 일행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됐는데요. 결국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식기와 유리잔이 날아다니며 평화롭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몸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4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10만 바트, 약 42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해당 장면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태국 누리꾼들은 태국 법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우리나라 누리꾼들도 나라 망신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며 북러 밀착을 재차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에 조건 없는 지지를 보냈고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한반도 내 지위를 흔들지 말라는 뜻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호화롭게 꾸며놓은 수상보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맞이한 김 위원장은 북러 간 밀착을 재차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러 동맹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저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하셨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북러 회담 뒤 나온 공보문엔 북한의 한반도 내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흔들지 말라는 뜻이 녹아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 다시 한번 표명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 총격을 당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다는 최측근들의 평가가 나왔는데 외신 반응과는 대조적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총격음이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몸을 숙이고 현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됩니다. 암살 위협을 비껴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의 건재함을 대중에 각인시켰습니다. 피격 사건 1년, 측근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 생일 축하를 받은 일화를 공개하며 여전히 예측 불가하지만 주변에 더 감사할 줄 알고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도 그가 부쩍 신의 가호를 자주 언급한다며 미국을 더 위대하게 재건하라고 신이 자신을 살려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공개석상에서 종종 피격 사건을 언급합니다. Did I hear what I think I heard? Said, don't worry, it's only fireworks. You always have to think positive. I didn't like that sound either. 주요 외신들은 이런 언급을 자화자찬에 가깝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지금의 충동적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관세 정책에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이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제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딱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훈장처럼 여기는 그 충격적인 사건의 범행 동기는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세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뚜렷한데요. 최근에 부동산 과열이 수도권에 주로 집중된 데다 교통과 교육 등 생활 여건, 또 경제력 차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3월 전용 200제곱미터 전세가 80억 원에 계약되며 올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충남 천안의 30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1월 1,000만 원에 계약돼 전국 최저 전세가를 나타냈습니다. 올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빠져도 100만 원, 200만 원. 시세가 막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없고. 전국 전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격차는 7.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비교하면 양극화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전세가 상위 20%의 평균은 12억 3천만 원인 반면 지방은 3억 2천만 원으로 서울의 하위 20%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촉발된 부동산 불장의 영향이 서울에만 집중되며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의 전세가는 오름세인 반면 지방은 30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서울의 불장 여파가 지방까지 미치지 않다 보니까 전세 시장도 양극화가. 전세는 투기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중심인 만큼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학군과 교통 등 서울과 지방의 정주 여건과 경제력 차이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경제입니다. 이번 달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고 LG전자도 이번 달에만 판매량이 170%나 늘었는데요. 생산 라인을 완전 가동하고 설치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식시장 반등, 소비 쿠폰 정책을 비롯해 여름휴가 특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휴가 일수가 3.7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42.5%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고 5일 이상은 32.6%였는데요. 시기적으로는 7월 하순이 가장 많았고 8월 초순과 8월 중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달 뉴욕 도심에서 요가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해변 요가 수업이 열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일출을 배경으로 한 요가는 어땠을까요? 어두운 시각, 브라질의 한 해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느새 날이 밝고 이번엔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 요가 자세를 선보입니다. 몸을 뒤로 굽히거나 물구나무 자세를 하기도 하는데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일출을 맞이하는 행사에 참가자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최근 조선 왕실의 관월당이란 유물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요. 칠레에서 불법 거래되던 페루의 고대 유물들도 원래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이제라도 돌아와 정말 다행입니다. 각양각색의 도자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사람 얼굴과 가지런히 모은 손이 눈에 띄는군요. 무려 600년에서 1476년 사이에 만들어진 페루의 고대 유물들인데요. 유적지에서 약탈당한 후 칠레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칠레는 이번에 이런 유물 총 19점을 페루에 반환했는데요. 각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불법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제협력이 중요하겠네요. 화장을 통해 유명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커버 메이크업은 종종 봤지만 성별을 넘나들며 체형까지 감쪽같이 따라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화장을 넘어 변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똑같은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액자 속에 담긴 여러 얼굴들. 해외 유명 스타인 마돈나와 메릴 스트립의 얼굴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알렉시스 스톤의 작품입니다. 메이크업과 보철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으로 변신해 왔는데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 기술이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게 정교한 수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는 분장을 통한 연기에는 공감과 감동이 있다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비는 종일 내리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울릉도 독도에는 150mm 이상, 강원 영동 중북부에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역으로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내내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모레 오전 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고요. 이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4도, 대전이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29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지난주만큼의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